이제 사람을 만나보니까 좀 신경질을 부려도 그냥 약간 아빠처럼 받아주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 통속, 세상에 널리 통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물론 뭐 저급하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A급보다는 B급,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예술성보다는 대중적인, 상업적인 그런 이야기가 더 재밌고 공감대도 훨씬 넓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그 발품 팔아서 찾아낸 옷을 유치하지만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아닌 누군가와 줄기차게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앞서 잠깐 보셨지만 이제 중년,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려는 중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통속적인 사랑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나이가 됐고 그 다음에 책도 조금 읽었고 근데 실제 경험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마리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니까 중년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그 다음에 중년의 여성, 그 영혼까지도 매료시키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차 한잔 앞에 두시면서 저하고 통속적인 수다 한 판 벌인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죠?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는 장정일 작가의 말대로 빌릴 책, 내 돈 주고 살 책, 버릴 책,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0권 정도로 줄더라고요. 대신 내 집 주변 도서관이 다 내 서재다 이런 생각으로 주말마다 가서 책을 잔뜩 대출해오는 낙이 생겼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생각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문학 강의를 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조한혜정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와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은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곁에 두시면 됩니다. 아주 현명한 조언이죠. 자, 그래서 저도 독서량은 아주 미흡하지만 실제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사랑, 그 사랑을 책을 통해서 찾아봤고 그 중에 딱 두 남자, 저 같은 중년 여자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두 남자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만난 남자는 극과 극이에요. 한 남자는 자유로운 영혼 못지않게 세상 곳곳을 누구의 그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평생을 살죠. 그리고 한 남자는 정말 한 공간에 갇혀 삽니다. 평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본인은 자유와 어떤 품격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죠. 그리고 한 남자는 가방끈도 짧고요. 그리고 우리 속셈말로 장돌뱅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투도 투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도 부족하죠. 그리고 한 남자는 또 반대로 그 귀족 집안의 출신이면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유머 감각, 또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도 굉장히 고급지죠. 그런데 이 두 남자의 공통점은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태도, 특히 사랑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그 진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정말로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 멋진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를 먼저 만나실까요? 아하 하셨나요? 자유로운 영혼 하면 아마 이 남자를 꼽는 분들 많겠죠. 실제로 이 책이 우리나라 대형 서점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세계 문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우정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그리스인 조르바. 이 소설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1964년에 제작된 영화 히라빈 조르바에서 열연한 배우, 바로 안소니 퀸입니다. 투박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인물의 캐릭터를 120% 살려서 원작의 조르바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었었죠. 저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이요. 조르바 역의 안소니 퀸과 또 베즐 역의 앨런 베이츠가 춤을 추는 장면인데, 정말 사업에 실패한 후에도 인생을 그렇게 느긋하게 관조하는 듯한 표정의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죠. 그리고 또 이때 흘렀던 음악, 그리스의 작곡가죠.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 역시도 뭐랄까요, 그 흥겨움 속에 서글픔이 배어있는 아주 묘한 매력의 OST를 선사해 줬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인 그리스인 조르바에 따라붙는 찬사는 정말 차고 넘치죠. 그 중에 특히 노벨상에 빛나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을 비롯해서 알베르트 까미, 존 스타인백 등 위대한 작가들이 앞다퉈서 위대한 작품으로 꼽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찬사들을 떠나서 카잔차키스와 조르바, 이 두 남자가 나눈 우정과 자유로운 영혼의 찬가를 떠나서 오늘 제가 짚어보려는 초점은 바로 조르바의 남성성, 특히 여성을 대하는 그의 남성적인 면모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만할까요? 네, 마이클 볼튼의 유명한 곡도 있지만 그 가사가 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특히 그 대목,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도 주고 싶다. 와, 그렇게 열정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저도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여자도 그런 태세를 갖추겠죠. 그게 또 사랑이고요. 그래서 조르바 역시 그 크레타 섬에서 만난 오르땅스라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한때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매춘부였는데 지금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 늙은 여자죠. 근데 그 오르땅스가 안타깝게도 조르바를 기다리다 감기에 걸리고 그 감기가 또 치명적인 병으로 옮겨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조르바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다해서 여자를 보살핍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시죠. 애처로운 여주인공은 끙끙거리고 있었다. 부인은 쪼그라지고 시들어버린 발로 자꾸만 시트를 올리려 하고 있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기라도 한 듯이 고약한 땀 냄새와 살 냄새가 났다. 조르바는 입술을 깨물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조르바는 인조 장미로 장식한 모자를 벗겨 여자에게 부채질했다. 조르바가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손으로 여자의 이마에 대고 얼굴 위에 덮었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가 속삭였다. 진정해, 진정하게. 나 여기 있네. 나 조르바일세. 겁을 내지 말고.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른 다음 돌아서서 죽어가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조르바는 허리를 굽히고 죽은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들여다보자 그만 목이 메고 말았다. 그는 키스하려는 듯이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가 그만두었다. 아서라, 가자. 그는 세 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평정을 회복한 것 같았으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치즈 구더기처럼 하얀 벌레들로 뒤덮인 시신, 그리고 그 시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했던 조르바. 물론 죽음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섞고 사랑을 나눈 여자에 대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예의, 의리 이런 게 없다면 그 연민도 없겠죠. 이 책은 443페이지? 그 정도 이 두꺼운 장편이에요. 근데 이야기도 재밌고 물론 그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는 조르바의 모습도 굉장히 호탕하고 멋있지만 저는 이 그 여성을 대하는 조르바의 남성적인 매력 여기에도 빠져서 정말 한 장 한 장 아껴가면서 읽었죠. 그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부끄러움을 다 편안하게 보여주면서 또 그거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지켜주면서 가는 사랑. 정말 우리 그 중년의 여성들이 바라는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해서 또래의 중년 여성 두 분을 제가 만나 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 이제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이제 내가 다 양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나다 보면은 자기의 고집이 점점 드러나게 되죠. 좀 수은하거나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주면서 그 남자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느낌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말을 아끼게 되고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여자들이 논쟁을 싫어하니까. 좀 만났을 때 좀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내 얘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남자. 모든 얘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은 편안한 남자. 중년의 남자, 제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예뻐해주는 남자. 모든 거를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는 그 정도면 중년의 남자가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돈은 덤으로 들어오면 기쁨이 2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남자를 소개합니다. 러시아 문학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을 보면 다들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일단 사고방식이 건전합니다.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또 소박하게 그 순간을 사는 모습. 어깨에 힘주는 영국 신사들보다 멋진 것 같죠? 네, 이 책 모스크바의 신사도 보면 미국 작가 에이모 토울스가 썼지만 전형적인 러시아 신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고전 문학을 연상시키는 작품과 또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 매력 있는 등장인물을 잘 접목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특히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또 우리에게는 독서광으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로도 유명세를 치른 작품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22년의 러시아. 33살의 알렉산드르 로스토프 백작.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산 압수는 물론이고 또 거처하는 모스크바의 메트로폴 호텔을 벗어날 경우에는 총살형에 처한다는 종신연금형을 선고받게 되죠. 게다가 그동안 지내던 스위트룸에서 하인용 다락방으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지만 로스토프 백작은 절망하거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의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호텔에서 꼬마 숙녀 니나와 친구가 되고 또 여배우 안나와 사랑을 나누고 니나의 딸 소피아를 친딸처럼 키우다 끝내는 그 프랑스로 소피아를 망명시키는 일들을 치러냅니다. 이 작품 모스크바의 신사는 그리스인 조르바보다 훨씬 두꺼워요. 장장 717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장편, 묵직한 장편인데 이 책 역시도 뭐라 그럴까요? 그 해박한 지식과 유머 또 품격 있는 그 로스토프 백작의 멋진 매력 때문에
아껴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카드까지 제가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그런 매력도 좋지만 또 이런 명작을 다 얘기하기에는 1박 2일도 모자라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오늘은 사랑. 네, 이 사랑 부분, 그 안나라는 여배우를 잠깐 이제 만나서 사랑도 하게 되고 의리도 지키고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로스토프 백작의 신사다운 면모, 그 대목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지방 설화에 따르면 숲속 어딘가에 석탄처럼 까만 사과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가 숨겨져 있대요. 그 나무를 찾아서 열매를 먹으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여배우가 물었다. 당신은 숲속에 숨겨진 사과를 찾으면 그걸 먹을 거예요? 백작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에는 확실히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백작이 탁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기억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안나 우르바노바가 탁자를 돌아서 백작에게 다가가 백작의 옷깃을 잡고 그에게 키스했다. 어떻게 보면 카사노바 같기도 하죠.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이 옷도 좀 오글거리죠. 네. 근데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 말고 정말 시의적절한 표현과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걸 미리 알아차리고 그걸 좋게 표현해주는 매너, 이거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몸에 배워야 하죠. 근데 이 백작은 그 본인의 사랑뿐 아니고 다른 그 젊은 커플의 사랑을 위해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게 매력인데, 그 평소대로 식사를 하러 호텔의 레스토랑에 가죠. 근데 그 옆자리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는데 딱 봐도 남자는 돈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여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모으고 모아서 온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웨이터가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과 너무 안 어울리는 와인을, 비싼 와인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젊은 청년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 주문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의 백작은 보다 못해서 그 주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커플과 웨이터 사이로 끼어듭니다. 바로 그 장면 함께 하시죠. 내가 거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작이 끼어들었다. 라트비아 수트에는 무쿠자니 와인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 걸세. 이 무쿠자니 와인 가격은 웨이터가 추천한 리오아 와인값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사들 사이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와인이었다. 그러나 백작은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조지아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날인가 그런 수트를 먹을 때 곁들일 와인을 꿈꾸며 포도를 재배한다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717페이지에 달하는 그 많은 양에서 나타나는 백작의 그런 해박한 지식, 유머, 인간에 대한 따스한 애정, 그런 것이 이 장면 하나로 다 압축되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소피아를 통해서 지인들과 만찬을 하면서 소피아가 건배 제의를 하죠. 나의 수호 천사이자 아버지이자 친구인 로스토프 백작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장점만을 찾아내주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합니다. 그게 다죠. 정말 이렇게 멋진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년 여성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남자. 그러면 조르바처럼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랑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랑. 또 이 백작처럼 사람의 장점만을 보려고 하고 편안함을 내어주는 그런 남자. 아마 우리 또래에 나타나는 그 백마탄 왕자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 두 남자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요. 네, 오늘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면서 그 비스끄르무리한 그런 남자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